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7차례나 오물풍선을 살포했고요. 올해에만 8번의 탄도미사일 발사, 3번의 휴전선 침범 등에 나서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도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래 자꾸 도발을 하는 북한의 속내를 짚어보겠습니다. 예, 인재대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지난달 26일 오전 5시 30분쯤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습니다. 닷새 만인 지난 1일이죠.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쪽으로 발사했고요. 이를 두고 이제 북한의 입장과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좀 달라요. 뭐 늘 달라왔지만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 7월 1일 날 이제 북한 미사일 천국이 미사일을 쐈는데 이번에 좀 이름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화성포 11-4.5 이렇게 있는데 4.5라는 게 아마 그 탄두 중량을 4.5톤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보통 우리가 미사일 그러면 500kg에서 1톤 정도 탄두를 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4.5톤이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 최근 개발된 현무5, 현무5가 탄두가 무려 8톤이 넘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려는 미사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현무5 같은 경우는 현존하는 미사일 중에는 가장 지하 깊이 들어가서 100m까지 들어가서 파괴를 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인데 북한이 볼 때는 사실 굉장히 긴장되는 미사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현무5는 핵무기가 아닌 미사일 중에는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번 재미있는 거는 이제 500km하고 90km 두 개를 쐈다. 그래서 최대 사거리, 최소 사거리를 실험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 당국이 볼 때는 좀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양 인근에서 쐈는데요. 500km는 동해안에 가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90km면 어디 떨어지겠습니까? 바로 평양 인근 내륙에 떨어졌거든요. 가까이에.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 미사일 실험하는 걸 보면 내륙에서 바다로 주로 쏘지 내륙에서 내륙으로 쏘는 경우는 주로 실패하는 경우만 그래서 우리 군이 볼 때는 실패다. 기만이다, 실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은 어쨌든 이거 사진을 공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 우리도 현무5는 자주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워낙 최첨단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지만 아마 실패했기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7월 중에 다시 한 번 더 실험을 한답니다. 최대 사거리, 최소 사거리를 했으니까 이번엔 중등 사거리를 한번 중거리 실험을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실험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도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우리 해병대가 서북도에서 정례 K9 해상 사격 훈련을 재개를 했거든요. 북방 한계선 인근 이제 백령도 연평도에서 진행을 한 건데 이 훈련 좀 얼마 만에 재개한 거고 또 이 훈련의 목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네, 사실 저는 좀 이게 걱정이 많이 됐는데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도 연평도 포격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K9 자주포 훈련을 하는 바람에 북이 이제 결국은 연평도를 공격하게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일은 없었습니다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남북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를 하면서 서로 이제 군사훈련은 중단했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무려 6년 10개월 만에 재개된 훈련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긴 했습니다만 해병대 측에서는 이번 훈련이 그 북한의 GPS 교란 뭐 한 3, 4주 됐나요? 서해 일대에서 GPS 교란 행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선박들 어선들이 움직이는데도 어려운 장애가 많았고 또 일부는 비행기 공중에서도 교란당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사일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들어서 지금 8차례 방산을 포함해서 그렇게 도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전부 정지돼 버렸고 그래서 이번에 첫 해상 그 서해안에서의 사격 훈련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훈련은 K9 자주포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우리의 그 군사 장비들 테스트를 했습니다. 다연장 로켓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파이크 미사일 이거는 이제 간단한 이게 전차 미사일인데 해상에서도 가능한 그런 롱레인지 버전을 가지고 실험했고 그다음에 소형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비공 이건 국산 미사일이죠. 네네. 총 한 300발 가까이를 테스트를 했는데 어쨌든 제일 우려한 것은 북측이 반응인데 북측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반응은 없어요. 보도를 보면은 우리 측이 발사 방향을 남서쪽으로 향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북한이 주장하는 북한 수역이 있습니다. 이 주장인데 NLL 이남까지 북한이 절반 나눠서 북측 수역이다. 그리고 이제 연평도하고 백령도 서해 5도는 그 통항 질서 그 길을 3km 정도의 길을 만들어 줄 테니까 글로만 다니고 나머진 전부 북한 수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연평도 포격 당시에는 그 수역에 우리가 이제 포격 사격을 훈련하는 바람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서남쪽으로 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주장하는 수역과는 중복이 안 된 게 아닌가. 좀 벗어났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군이나 정부가 좀 더 그 조심성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효과는 거두고 또 분쟁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주의를 기울인 게 아닌가 이런 추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갔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도 포교병 실사격 훈련을 제기했는데 이것도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정부가 북한에 장마철에 이제 환강댐 방류할 경우에 사전 통보할 것을 촉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환강댐 방류가 굉장히 좀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요. 좀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통일부 부대변인이 그 브리핑 통해서 그런 식으로 통보를 했고 또 그저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환강댐을 맡고 있는 우리 그 군남댐이라고 있습니다. 군남 있어요. 조절댐이라고. 저도 2년 전에 다녀왔었는데. 연천에서 군생활에서 알아요. 그러시군요. 우리가 북한과 공유 하천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한강으로 내려오는 북한강. 북한강에는 유명한 우리 평화의 댐이 북한의 임남댐을 방어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진강은 거의 63%가 북한에 있거든요. 북한의 가장 큰 댐이 한강댐이고 그 밑에 1호댐, 2호댐이 더 있습니다. 그건 작은 댐인데 그 1호댐 같은 경우는 우리 그 태풍 전망대 잘 아시겠네요. 제가 잘 거기 올라가면 1호댐은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저도 이제 1년 반 전에 가서 브리핑 받고 보고 왔는데 근데 그 한강댐의 그 수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2013년도에 군남댐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관리는 군과 협조해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댐은 북한보다 훨씬 저수량이 높고요. 그리고 그 임진강 같은 경우 군남댐은 북한이 수량이 별로 내려보내질 못해요. 최근에 다행이네요. 수력 발전을 많이 해야 되면서 많이 개발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을 역류시켜가지고 북한 측 수력 발전으로 물을 돌리는 바람에 지금 오히려 거꾸로 그 경기도 일대에 농업 용수가 부족할 정도로 물이 적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의 고민 중에 하나는 항상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북한과 협의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제 화력이나 원자력 전력이 남아도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력을 북에 보내고 물 수량을 받는 형태의 협력을 진행하려고 늘 고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마철 때 만약에 방류라면 장마철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영호 장관의 그 군남댐 방문은 매우 적절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그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경계 태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공위성 사진으로 한강댐의 수량과 수위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한강댐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우리도 그만큼 대비를 하고 물을 미리미리 내려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대비 태세가 잘 돼 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을 한번 스튜디오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늘 말씀 듣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뭐 북한이 계속 도발을 이어갈 것 같고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때마다 좀 올바른 정보를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인제대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였습니다.